옛날 옛적 구미의 어느 한적한 마을에는 신비로운 신앙과 전설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했던 이야기는 바로 하얀 여우의 축복이었다. 이 이야기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구미 민속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에는 오래된 소나무 숲이 있었고 그 숲의 한가운데에는 작고 맑은 연못이 있었다. 이 연못 근처에는 특별한 여우가 산다고 믿어졌는데 그 여우는 희고 고운 털을 가진 하얀 여우였다. 사람들은 이 여우를 신령한 존재로 여겼고 하얀 여우는 마을 사람들에게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준다는 믿음이 있었다. 여우는 매년 봄이 오면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여우를 보기 위해 마을의 젊은이들을 숲으로 보내곤 했는데 그들은 여우가 나타나길 기다리며 조심스럽게 연못 주변을 살폈다. 만약 여우가 나타난다면 그 해는 풍요로움과 좋은 일이 가득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 해도 어김없이 봄이 왔고 마을 사람들은 여우를 만나기를 기대했다. 날이 밝아오면서 한 청년이 연못 근처에서 하얀 여우와 처음 눈을 마주쳤다. 순간 청년은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여우의 눈빛은 마치 깊은 밤하늘의 별과 같았고 그 울림은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여우는 청년에게 다가와 조용히 머리로 청년의 손에 살짝 몸을 비볐다. 청년은 여우의 행동을 신성한 축복으로 여겼다. 여우는 이내 사라졌지만 그 순간 청년은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하얀 여우의 축복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전했다. 그 해는 과연 풍성한 수확이 뒤따랐고 마을에는 좋은 일이 연이어 일어났다. 모든 이들이 그 해의 번영은 하얀 여우의 축복 덕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시간이 흐르며 마을의 이야기는 다른 곳으로 흘러갔지만 구미에서는 여전히 하얀 여우의 전설이 이어져 오고 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자연에 대한 경외와 감사의 마음을 배우고 매년 봄이면 조용히 연못을 찾아 하얀 여우의 축복을 기리며 함께 모여 축제를 열곤 했다. 하얀 여우의 전설은 그들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중심적 이야기가 되었고 마을의 역사와 문화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남해안에 자리한 완도에는 바다의 신 용왕이 살고 있었다. 용왕은 바다를 다스릴 만큼 지혜롭고 강력했지만 그의 아들 용주만은 바다 밖 세상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늘 문제를 일으키곤 했다. 어느 맑은 날 용주는 바다 위로 올라가고 싶다는 욕망을 참지 못하고 수면 위로 솟아올랐다. 마침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고 그 바람은 바람의 선녀 명진이 불고 있는 것이었다. 명진은 자연의 질서를 수호하는 존재로 바람을 통해 세상을 관찰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용주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을 발견한 명진은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어찌하여 바다의 규칙을 어기고 이리로 올라왔느냐? 용주는 순수한 눈빛으로 명진을 바라보며 답했다. 세상이 궁금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바람이 선녀를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마치 바람이 내게 속삭이듯 저도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명진은 용주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바다와 하늘이 맞닿는 그 경계에서 두 존재는 서로를 알기 시작했다. 용주는 매일 밤 수면 위로 떠올랐고 명진은 그와 바람에 춤을 추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둘 사이에는 사람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유대가 생겨났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바다의 질서를 수호하던 용왕은 아들의 빈자리를 깨달았고 그의 행동을 엄하게 꾸짖었다. 너의 호기심이 우리의 규칙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구나. 명진을 만나지 마라. 바람은 바다와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용주는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용왕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그는 결국 바람의 선녀에게 이별을 고했다. 명진, 나와의 만남은 여기까지인가 봐요. 하지만 당신의 미소와 당신이 불던 바람을 난 평생 기억할 겁니다. 명진은 아련한 슬픔 속에 대답했다. 비록 만나지 못하게 되더라도 내가 불어오는 바람이 당신에게 닿을 때면 우리가 함께였던 순간을 기억해주세요. 그렇게 바람의 선녀와 용왕이 아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고 바람은 여전히 완도의 해안을 스쳐갔다. 그 바람마다 용주와 명진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있어. 완도의 사람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이 전설을 떠올리며 두 영혼의 만남을 기억하곤 한다. 명진이 남긴 바람을 통해 용주는 그날의 약속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자연이 부여한 질서를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마음속 깊이 간직된 감정은 늘 그들 가슴속에서 퇴색되지 않은 채로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강원도 영월 지역에는 거친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주민들 사이에 끈끈한 유대감과 풍부한 민속신앙이 활발히 유지되는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며 경외했던 존재는 바로 이 산들에 거주하신다는 산신령이었다. 이 산신령은 자연의 수호자이자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존재로 여겨졌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 산신제를 열어 산신령의 축복을 기원했다. 특히 마을의 어르신들은 산신령이 은밀하게 마을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곤 했다. 산신령에 대한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 내려왔지만 누구도 그를 직접 본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신령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 현실보다 확실했다. 그들은 산신령이 마을을 지켜주고 풍년도 가져다준다고 굳게 믿었다. 어느 해 봄 마을에는 한 가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마을의 가장 높은 산 정상에서 산신령이 천년에 한 번 모습과 목소리를 드러낸다는 것이었다. 이 소문은 마을의 젊은 청년 준호에게 신비로운 도전으로 다가왔다.
그는 산신령을 만나 소원을 빌며 마을에 큰 축복이 내릴 것이라 믿었기에 그 소문을 쫓기로 결심했다. 준호는 새벽녘 아무도 흔적을 찾기 힘든 깊은 산속으로 과감히 들어갔다. 그의 마음속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고 있었다. 아무리 올라가도 산의 꼭대기는 보이지 않았고 해는 점차 저물어가기 시작했다. 조금만 더 앞으로 나아가면 산신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를 붙들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걸었을까? 드디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준호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산 정상에 다다르자 놀랍도록 평화롭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곳엔 자연이 자아낸 최고의 풍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온몸으로 느껴지는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준호는 그 바람이 산신령의 목소리임을 직감했다. 젊은이여, 왜 이 먼 길을 찾아왔느냐? 라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마음속 깊이 울려 퍼졌다. 준호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마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산신령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산신령은 잠시 조용했다가 따뜻한 웃음소리와 함께 말했다. 그대의 진실한 마음을 보았노라. 마을을 아끼는 그대의 마음이 이미 축복의 일부이다. 돌아가 마을을 잘 이끌거라. 준호는 산신령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숙여 빨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을 재촉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엔 이전보다 더 깊은 평화롭고 고유한 감정이 자리 잡았다. 마을로 돌아온 후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경험을 전했고 그것은 곧 모두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 일이 있고 마을에는 예상치 못했던 풍년과 평온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산신령의 은혜를 기리며 더 많은 감사를 전했다. 준호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대대로 전해졌고 영월의 산신 전설은 지금도 마을 사람들이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인천의 작은 어촌 마을은 풍요로운 바다 자원을 통해 번영을 일궜다.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바다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속 깊숙이 바다를 신성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용왕은 바다를 관장하는 강력한 신으로 그에게 감사하며 그를 위한 신앙이 마을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이면 용왕에게 제사를 드려 그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순풍과 풍요로운 어획량을 기원했다. 사람들은 바다를 지배하는 용왕 이화를 내면 무시무시한 태풍과 거친 풍랑이 찾아온다고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용왕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 마을 어부들은 바다로 나서기 전 먼저 용왕 신상 앞에서 기도를 올리고 조심스럽게 출항하였다. 마을 중심에는 용왕궁이라는 사당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곳은 대대로 이어지는 마을 신앙의 중심지였다. 어느 해 마을에 큰 시련이 닥쳐왔다. 봄 제사를 마친 후에도 계속해서 어획량이 줄어들고 바다는 무정하게도 평소의 금순풍 대신 마을을 강타하는 거친 파도와 바람을 몰고 왔다. 어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로 나갔지만 돌아올 때마다 망연자실한 얼굴로 빈 배만 끌고 돌아왔다. 당황한 마을 사람들은 당장 제사를 올리고 용왕을 달래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마을 회의가 열렸고 그곳에서 가장 연륜이 깊은 원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내가 듣기로 우리 선조들 중 한 사람이 용왕에게 큰 은혜를 입고 그의 분노를 가라앉혔다고 전해온다. 한 시절 바다가 무척이나 거칠던 때 용왕의 노염이 풀리지 않자 그 선조는 용왕을 만나기 위해 바다 깊은 곳으로 향했다고 한다. 그곳에서 용왕과 만난 선조는 정성을 다해 용왕의 은총을 구했고 용왕은 그의 진심을 확인한 후 마을에 다시 풍요를 허락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들은 청년 준수는 직접 용왕을 찾아가겠다고 용기를 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결심에 반대했지만 그는 굽히지 않았다. 준비를 마친 준수는 다음 날 새벽 홀로 작은 배에 올라탔다. 그는 용왕궁에서 기도한 후 바다로 나아갔다. 파도는 거칠었고 바람은 매섭게 그를 겨눴다. 하지만 준수는 마음을 다잡고 용왕을 찾아 계속해서 깊은 바다로 향했다. 몇 날 며칠이 흘러 지친 몸을 이끌고 준수는 드디어 바다 깊숙한 곳에 닿았다. 그곳은 신비롭게도 파도 한 점 없는 고요한 바다 한가운데였으며 물결의 끝에 한 작은 섬이 떠 있었다. 준수는 그 섬에 내려 용왕을 부르며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다해 마을과 바다의 평안을 기원했다. 그 순간 하늘에서 금빛 광채가 내려왔고 그 가운데 장엄한 용의 모습이 나타났다. 용왕은 엄숙한 목소리로 너의 진심 어린 기도를 들었다. 너희 마을의 고난은 오랫동안 바다 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린 분쟁 때문이었다. 너의 진심 덕분에 그 분쟁은 해결됐다 라고 말했다. 이후 용왕이 준수에게 하사한 바다의 보석을 마을에 전하며 이를 통해 용왕의 은혜를 다시금 깨달으라는 당부를 남겼다. 준수는 보석을 품에 안고 마을로 돌아왔다. 그가 돌아온 날 마을에는 오랜만에 맑고 따스한 햇살이 비쳤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준수를 환영했고 다시는 용왕의 은혜를 잊지 않겠노라 다짐했다. 마을은 점차 평온을 되찾고 바다는 다시금 많은 고기를 허락하며 풍요 속에 마을의 전통은 계속해서 이어져 갔다. 그리고 준수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 영원히 남아 용왕이 은혜를 끼리게 되었다.